이제 뭐 어떤 분이 헥토이노베이션이라고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기업이 있었나 싶은데 분석 요청을 하셨고요. 일단 정보 보안 쪽이네요. 인증. 이동통신사의 부가 서비스를 형태로 주된 매출이 발생을 한다. IT 기업이네요. 자, IT 기업이니까 한번 훑어볼까요? 본인 1차 영업. 뭐 대충 뉴스로 보면 일단 전혀 모르는 거니까 음 매출은 냈고 매출 대기 10%는 안 되네요. IT 기업인 것 치고는 데이터 산업 쪽으로 지금 놓고 있네요. 마이데이터 쪽, 핀텍. 이쪽은 다른 쪽에서 지금 그게 회사가 어디지? 쿠콘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많이 잡을 건데 일단은 그렇다 치고 시가 배당률 3.3% 54억. 420원이네요. 일단 뉴스는 헬스케어 쪽에서 18% 자회사들 있네요. 파이낸셜 헬스케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2009년도 회사는 오래됐네요.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자, 이런 걸로 해서 업종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요. IT 서비스 이런 업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파가 좀 높게 좀 설정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비해서 좀 낮은 거죠. 업종 자가 소프트웨어의 IT 서비스라. 코스닥이나 다른 이제 같은 업종 라인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은 보였고요. 피델리티가 6.3%, 자사주 3%, 전략, 뭐 사모펀드인가요? 뭐 자세히 안 나와서. 사모펀드가 맞네요. 사모펀드가 한 10% 들어갔고, 헬토가 이제 모회사인가 보고, 이 사모펀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그나마 최근 뉴스가 셔틀뱅크 이게 헥토 파이낸셜 작년 거를 볼까요? 셔틀뱅크긴 한데 휴대폰 번호 도용반지 서비스 제공업체. 어허. 간편 현금 결제 피지 뭐 펀뱅이나 이런 쪽은 아니네요. 이게 영이익률이 하락한 거는 그게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IT 업체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좀 IT 업체의 좀 단점이라고 친다 그러면 이런 이제 전문을 그러니까 이제 날린다고 하죠. 우리 IT 용어로는 전문을 날린다 그러는데 전문 통신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거래를 일으키는 건데 이런 기업들이 좀 많기도 하고 그리고 개발자만 땡겨오면 금방 만들어요. 좀 금방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력에 따라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경쟁이 처음에는 좀 상승을 하다가 나중에 이걸 보고 개발자들은 바로 베낄 수 있어요. 어떤 뭐 특허를 냈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거든요. 개발자 역량이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수주를 할 때 문제가 될 거예요. 싼 기업에서 수주를 한다 그래서 자기들이랑 거래해달라 그러면 터질 수밖에 없죠. 일단 이런 뭐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초반에는 강할 수는 있고 오래됐으니까 하고 있지만 영업률이 이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경쟁 상대가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일단은 순이익에 대해서 저평가돼 있고 예상치도 적고 뭐 현금은 그래도 주지만 이 현금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나온 건지 요거는 밑에서 내려보면 하락을 했고 이제 4%대 내려가는 부분이고 IT 회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은 없을 거야. 자기 건물 자산 대비해서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정도 오를 거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증가율이 좀 높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높지도 않고, 그렇지만 최대한 증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자본이랑 부채랑 비슷하죠. 부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채가, 이게 사업을 확장을 위해서 부채가 늘어난 건지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본인들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활동 흥미 흐름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 회기 기준, 작년 기준으로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격하게 좀 떨어졌네요. 2019년도 수준으로 2019년 18년 정도로 훅 떨어졌어요. 영업활동 자체가. 그러면서 부채가 늘면서 이자 발생 부채도 늘고, 근데 영업이익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대출이 늘어남에 대해 있어서 ROE를 봤을 때는, ROE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높지만 대출을 늘려갔기 때문에 ROE도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출하고 자기 자본 비율을 해서 사업을 일으킬 때 성장률이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부채를 씀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문제 있죠. 보통은 이런 경우는 ROE를 보는 게 아니라 부채가 늘어나면서 ROE를 보면서 전체 자산 대비 수익을 봐야 되거든요. 자산이면 자본과 부채를 합친 건데, 대출을 받으면 이래도 떨어지고 부채는 늘어난 상태, 이런 상태인 거죠. 뭐 유보율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그러겠죠. 이 회사가 지금 대출도 받고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뜻대로 좀 잘 안 되고 있다, 아니면 현재 수익이 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조금 낮아졌고요. 그럼 이런 상태라면 배당 현금 수익률은, 배당은 올려줬지만 주가가 그만큼 더 하락했다고 보여지는 거고, 미네지 계열사고, 로그인 플러스 간편 로그인 도용 반지. 근데 기타라는 부분이 좀 많네요. 기타 기타가 40%네요 매출에. 이 기타라는 거 부분이 뭘까나, 이거는 좀 이따 좀 봐야 되겠네요. 보통 어떤 매출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 건데, 기타라는 부분이 40%나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헥토 관련된 회사다. 보험도 하고 건강식품, 결제 대행, 소프트웨어도 팔고, 소프트웨어 회사가 뜬금없이 건강식품도 팔고 뭐 이것저것 하네요. 보험도 하고 금융 쪽도 하고. 직원은 계속 늘고 있고, 뭐 직원이 필요한가 본 것 같고.
판관비가 계속 늘고 있고, 수수료 부분이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네요. 광고를. 광고도 본인들이 좀 하고 있고, 유동상사는 계속 늘고는 있고, 재고사산도, 재고사산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을 건데 늘고 있고, 매출적 건이 2배 정도 늘었네요. 미수금이 좀 많습니다. 돈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미수금이 거진 3배예요. 이쪽 강제회사에서 돈을 주는 게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미수금이 거의 3배는 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증가되는 게 아니라 작년 대비해서 확 늘었어요. 미수금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중요도 하지만 이런 미수금들이 발생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영업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 19년도 정도 수준을 밖으로 안 하고 있고, 단지 단기 순익만 작년처럼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실수 보면 매출만 계속 올라오는 거지만 실손익이나 영업이론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쪽이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는 쪽이라 계속 수익성은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수익들도 낮아지고, ROE가 높은 것처럼 치지만 ROE에 부채를 감안해서 친 거는 그렇게 좋은 성장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있고,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상태고요. 수익성 자체가. 성장성으로 보면 매출액도 많이 감소된 상태고, 증가는 했는데 그 증가에 대한 증가율이 됨부르고, 영업 예상치도 전년 대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퍼가 반배로 줄어버렸죠. 반배로. 그래도 한 10배 이상은 받았던 건데 5배 이상 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둘 다 올라가죠. 일단 부채가 많은데
일부일이 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급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올라가느냐.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돈을 못 갚지는 않아요. 벌긴 버는데 돈 버는 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성장률은 높지 않다는 의미인 거죠. 돈을 못 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대출금을 대비해서 많이 못 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활용을 잘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렇게 편하게 보려면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해서 대출 대비해서 몇 배 정도의 손익을 거뒀냐 따지면은 그전에는 대출 대비해서 100% 이상이었거든요. 최소 100%, 많으면 500%까지 성장을 했는데 32배 정도밖에 못 벌었다는 거예요. 이자 대비해서. 이자보다 더 몇 배를 더 벌었냐 따지는데 그게 굉장히 낮다는 거죠. 과거에 대비해서. 이자 비용이 굉장히 큰 거죠. 이자보다 더 많이 더 벌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많이 못 벌고 있다라는 거죠. 성장성 자체가. 지금 그냥 흐름만 봤을 때는 떨어질만 했고요. 일단은 섹터 분석, 일단 수치상으로는 다 좋은 건 아니라서 인포뱅크 다들 수익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근데 부채는 가장 높고 관련돼서 벌기도 벌고 일단 작년에 한번 한국태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냥 다 녹았더라고요. 생각보다 큽디다. 새로 깔아야 되겠더라고요. 완전히 철근들 다 녹아가지고
그러게요. 그때 당시에 주가를 봤는데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르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그만큼 재고를 많이 좀 만들어 놓긴 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한 2분기 정도에 뭔가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재고 떨 것 같아요. 재고가 좀 많았었거든요. 한국 타이어는. 그게 호재는 뭐 뭘로 호재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는 올라간 건 확실하고, 그래서 2분기 때 이제 실제로 물량을 소화할지 못할지 그게 아마 걸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거고요. 일단 2분기에 재고 다 떨고 그러면서 매출이 떨어진다면 영향을 받는 거고, 아니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간편 로그인 이런 거는 저도 써본 것 같은데, 뭐 증시 관련돼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네요. 카드사 정보. 현금 결제가 많고 PG 많고 펀뱅킹은 별로 없고. 궁금한 게, 얘네들이 지금 간단 서비스가 어디서 가려나, 그 회사가 좀 궁금한데.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나오네요. 전자상거래 이런 쪽으로. 이건 좀 짜잘한 걸 테고, 제휴개발에서 연동개발에서, 이거 뭐 쇼핑몰 쪽에 결제하고 이런 쪽도 많이 쓰나 보네요. 핸드폰 결제로 해가지고. 너무 특허권 너무 많고, 패스, 현금, 기타 금융자산은 많이 늘었고. 사용권 자산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많이 늘었네요.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틀린 걸로 봤을 때는 분기별로 뭔가 받는 게 있나 봐요. 자산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자산이라면 고유권이 아닌가 봐요. 연도별로 이렇게 틀린 거 보면 사용권 자산이라는 부분이 좀 걸리네. 이게 뭘까?
여기서는 증가돼 있고, 모르는 용어가 나오네요. 사용권 자산, 기타 자본 항목 마이너스. 상호펀드 10% 자기주식. 이것저것 많이 한다는, 생각보다 뭘 많이 하네요. 많이 하고, 실제로 단기 순이익이 적자. 이거 적자인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괄로 치면 적자 아닌가요? 되게 어려운 회사다. 영어는 모르겠어요. 이런 기업도 있구나. 만 5천원대에서 그동안 이거를 다시 한번, 잠깐만, 이거를 2018년부터 2019년까지가 좋았던 거고, 좋았다기보다는 그 시점이었던 거고, 고점에서는 한 25,000원, 19년도 좀 15,000원 라인, 그리고 한 10년간 15,000원에서 3만원 사이, 최저가 7,000원, 21년도는 좋았죠. 그래서 한 25,000원까지 올라왔었던 건데, 보면 2018년도 19년도보다도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네. 기준은 2018년도 19년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따진데,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부채는 올라가고 있고. 생각을 해봅시다.
420원을 계속 준다면 (420원을) 준다면 그런데 IT의 인증 쪽으로는 분명히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인데 부채가 는다는 게 저는 마음에 좀 걸리네요. 거기에 대한 성과를 못 내고 있고 더 이상 뭘 올리려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신규 사업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에 대한 마케팅 비용비, 인건비가 했고 자회사는 헬스케어에 대한 개발비를 썼다. 이건 2분기이긴 한데 기간에 사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게 14,000원대 15,000원대잖아요 지금은 12,000원대고 계속 작년에 뭐 좋다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모빌리티 배달 중개 서비스 관련된 거 이거 좀 더 지켜보죠. 지금은 전혀 기준점을 못 잡겠어요. 저는 마음에 제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채 증가, ROE는 증가하지만 부채 감안한 자산 대비 ROE는 하락, 이자 보상 비율도 높지 않음. 후 5배가 적정인지 알 수가 없다. 2018년도에서 2019 사이를 비교하면 되지만 업계상 높은 영업 유지 힘들다. 좀 더 지켜봐야 듯하다. 자, 부채가 만약에 다음 분기에서 부채가 줄고 현 상태 이상으로 유지를 된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가 될 건데, 부채가 계속 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가
이 회사가 가진 거 대비해서는 좀 커 보여요. 그리고 조금 뭐 금융도 하고 뭐 건강식품도 팔고 뭔가 이제 뭐 좀 정신없거든요. 회사 자체가, 관계자 자산 자체가. 그러면서 지금 2015년부터 와도 분명히 잠깐 상승한 적은 있지만 거진 10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왔죠. 이런 기업보다는 차라리 좀 더 사업 구조가 단순하고 이렇게 10년 동안 제자리에 오는 거면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살고 팔고 하는 거 외에는 이런 기업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 중에 계속 오르는 기업들을 좀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애들. 얘네들은 그냥 형상 유지하고 있는 걸로만 보이거든요. 제 쪽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 말고 내 맘대로 님께서 혹시 다른 포인트를 뭘 찾으신 게 있나요? 이 회사에 대해 어떤 좋은 장점을? 저는 못 찾겠어요. 일단 IT 중에서 이런 쪽 전문을 보면은 비중이 없어서 코로나 때 손해만 안 보셨다 그러면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분기별로 이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때 혹시 요때 사셨나요? 7,300원대? 이때 사셨으면 뭐 지금 팔아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 거의 평단이세요? 좀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시겠구나. 배당은 받으셨고 거의 평단이라서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건데, 예,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서 배당을 그래도 한 3% 받으셨으면 평단 유지해서 정리하시고 잠깐 현금을 가지셨다가 재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저도 지금 같은 생각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회사 같아서 뭐라고 뭐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아마 저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기준을 못 잡겠어요. 어떤 정확한 회사도 아니고. 일단 배당 3%는 받으셨잖아요. 그래도 평당 가격으로 치면 3% 정도 될 건데 손해는 아니죠. 보셨다가 배당 수익률보다 낮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정리해서 좀 더 나은 기업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큰 금액이 아니라면 적당하게 팔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까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돈이 아니길 바랄게요. 큰 돈이었으면은 지금 뭐 이도 저도 아닌 회사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한 2, 3분기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까요? 뭐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어떻게 학답을 못 드리겠네요. 너무 어려워요. 오른다 내린다도 못하겠고, 올라봐야 정말 3만원대까지 갔을 건데 지금 상태로는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더 이상 오르는 건 힘들 것 같고,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지 않을까 약간 점쳐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하고 다음에 혹시 보시게 되면 또 알려주시면 아는 선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시느라. 그럼 방송 끄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세요.